여러분 안녕하세요. 속전속보TV입니다. 오늘은 정말 충격적인 소식을 가져왔어요. 테슬라가 드디어 해냈습니다. 미국 대륙을 완전 자율주행으로 횡단하는 데 성공한 거예요. 이게 뭐가 대단하냐고요? LA에서 사우스캐롤라이나까지 약 4,400km를 운전자가 단 한 번도 핸들을 잡지 않고 달렸다는 겁니다. 저 슈퍼차저에서 충전할 때 주차까지도요. 여러분 이게 진짜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하셨어요? 저도 처음 들었을 때 귀를 의심했거든요. 오늘은 이 역사적인 사건의 의미와 함께 현재 테슬라 주가 449달러 수준에서 과연 2026년에 어떤 일들이 펼쳐질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시작해 볼게요. 이번 대륙 횡단 주행의 주인공은 데이비드 모스라는 분이에요. 이분이 테슬라 모델 3을 타고 LA의 테슬라 다이너에서 출발해서 2일 20시간 만에 사우스캐롤라이나 머틀 비치에 도착했습니다. 총 주행 거리가 약 4,400km예요. 이게 어느 정도 거리인지 감이 안 오시죠? 서울에서 부산까지 왕복을 5번 하고도 남는 거리입니다. 근데 이 모든 구간을 FSD 버전 14.2로 단 한 번의 개입도 없이 주행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속도로 장거리 운전 해보신 적 있으시죠? 4시간만 달려도 허리 아프고 눈 피로하고 졸음이 밀려오잖아요. 저도 예전에 동해안으로 가족여행 갔다가 운전하면서 삼각김밥 하나 먹으려고 휴게소 들렀는데 그 잠깐 쉬는 시간이 얼마나 소중하던지요. 근데 이분은 거의 3일 동안 차가 알아서 가는 걸 지켜보기만 한 거예요. 더 놀라운 건 슈퍼차저에서 충전할 때 주차도 차가 스스로 했다는 점이에요. 주차장 들어가서 빈자리 찾고 충전기 옆에 정확하게 세우고 이 모든 게 자동이었습니다. 주차 스트레스 받아보신 분들 계시죠? 특히 좁은 지하 주차장에서 자리 못 찾아서 빙빙 도는 그 기분 아마 여러분도 공감하실 거예요. 테슬라는 이제 그런 고민까지 해결해주는 수준에 도달한 겁니다. 이번 대륙 횡단 성공이 왜 특별한지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볼게요. 사실 일론 머스크가 처음 이 목표를 발표한 게 2016년 10월이었어요. 당시 머스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LA 집에서 출발해서 뉴욕 타임스퀘어에 내려주고 차가 스스로 주차장을 찾아가는 것까지 내년 말, 그러니까 2017년까지 하겠다고요. 여러분, 2017년이면은 벌써 9년 전이에요. 그때부터 기다린 사람들 입장에서는 정말 긴 시간이었을 겁니다. 마치 좋아하는 아이돌 컴백을 9년째 기다리는 것처럼요. 아니, 그것보다 더 길죠. 군대 다녀오고도 남을 시간인데 그 사이에 머스크는 계속 곧 된다, 거의 다 됐다를 반복했거든요. 그래서 많은 회의론자들이 테슬라 FSD를 사기라고 비난하기도 했어요. 돈만 받고 약속은 안 지킨다고요. 실제로 FSD 옵션 가격이 8,000달러에서 12,000달러까지 올랐다가 다시 조정됐는데 구매자들은 계속 기다리기만 해야 했으니까요. 넷플릭스 연간 구독료로 치면 5년치 이상을 선불로 내고 드라마가 안 나오는 것과 비슷한 상황이었죠. 근데 드디어 2025년 마지막 날 테슬라 고객이 직접 이걸 증명해냈어요. 테슬라가 공식적으로 한 게 아니라 일반 사용자가 해냈다는 점이 더 의미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회사가 특별히 세팅한 차량이 아니라 여러분도 살 수 있는 그 차로 가능했다라는 뜻이거든요. 여기서 재미있는 반전이 하나 있어요. 대륙 횡단을 성공한 데이비드 모스 씨의 직업이 뭔지 아세요? 바로 라이다 세일즈맨이에요. 라이다 스캐너를 판매하는 분이라고요. 이게 왜 아이러니인지 설명해 드릴게요. 자율주행 업계에서는 오랫동안 두 가지 방식이 경쟁해왔어요. 하나는 라이다 기반이고 다른 하나는 테슬라처럼 카메라 비전 기반이에요. 웨이모나 크루즈 같은 회사들은 차량 위에 큰 라이다 센서를 달고 다니죠. 마치 머리 위에 헬멧 쓴 것처럼 생겼어요. 반면에 이제 테슬라는 순수하게 카메라만 사용해요. 라이다 진영에서는 계속 테슬라 방식이 안전하지 않다고 비판해왔거든요. 요 카메라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라이다가 있어야 진짜 자율주행이 가능하다고요. 근데 라이다 장비를 파는 분이 직접 카메라만 쓰는 테슬라 차량으로 대륙 횡단을 성공한 거예요. 머스크가 자주 하는 말이 있잖아요. 가장 재미있는 결과가 가장 가능성이 높다고. 이번에 딱 그 말이 맞아떨어진 거죠. 라이다를 파는 사람이 라이다 없는 차로 역사를 쓴 거니까요. 마치 삼성 직원이 아이폰으로 셀카 찍다 걸린 것만큼이나 아이러니한 상황이에요. 물론 이분은 당당하게 본인 직업을 밝히셨지만요. 자, 여기서 중요한 질문을 던져볼게요. 그럼 웨이모는 왜 이런 대륙 횡단을 못하는 걸까요? 웨이모가 기술이 없어서일까요? 아니에요. 웨이모도 대단한 기술을 가지고 있어요. 실제로 샌프란시스코나 피닉스 같은 도시에서는 이미 무인 택시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문제는 방식의 차이예요. 웨이모는 특정 지역의 정밀 지도를 미리 만들어 놓고 그 지역 안에서만 운행해요. 마치 놀이공원 자유이용권처럼 정해진 구역 안에서만 움직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도시로 확장하려면은 또 그 도시의 지도를 다 만들어야 해요. 시간도 돈도 엄청나게 들어가죠. 반면 테슬라는 어디든 갈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지도에 의존하지 않고 카메라로 보이는 대로 판단하니까요. 처음 가는 길도 공사 중인 구간도 차선이 지워진 도로도 그냥 사람처럼 눈으로 보고 대응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엔드투엔드 방식이라고 불리는 테슬라 FSD의 핵심이에요. 비유를 하자면요. 웨이모는 내비게이션 없으면은 길을 못 찾는 초보 운전자 같고 테슬라는 어디든 감으로 찾아가는 베테랑 택시기사 같은 거예요. 물론 웨이모 방식이 특정 구역에서는 더 안전할 수 있어요. 하지만 전 세계 어디서나 작동하려면은 테슬라 방식이 훨씬 확장성이 좋죠. 그래서 제가
회의론자들에게 항상 물어보는 게 있어요. 웨이모가 마지막으로 대륙 횡단한 게 언제예요? 답은 한 번도 없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당분간은 못할 거예요. 이번 성공에 대해 안드레이 카파시가 코멘트를 남겼는데요. 이분이 누군지 아시는 분 계세요? 테슬라 오토파일럿 팀의 전 AI 디렉터예요. 지금은 오픈어야이에서 일하고 계시지만 테슬라 자율주행의 기초를 닦은 분이라고 할 수 있죠. 카파시는 이렇게 말했어요. 이번 건 특별하다. 왜냐하면 대륙 횡단 주행은 처음부터 오토파일럿 팀의 핵심 목표였기 때문이다. 밤늦게까지 클립 리뷰 세션을 하면서 개입 영상을 분석하고 문제를 분류하고 해결책을 계획했던 수많은 시간들이 있었다고요. 여러분 이게 어떤 느낌인지 아세요? 마치 수능 공부 10년 하고 드디어 합격한 것 같은 거예요. 아니, 그보다 더하죠. 회사 프로젝트를 10년 동안 야근하면서 완성한 것과 비슷해요. 야근 3시간도 힘든데 10년을 매달렸으니 그 감회가 어땠을까요? 더 감동적인 건 이 목표를 달성한 게 테슬라 직원이 아니라 일반 고객이라는 점이에요. 필드완이라는 테슬라 엔지니어도 이렇게 말했어요. 10년이 걸렸고 데이비드 모스라는 고객이 일반 소비자용 차량으로 정식 출시된 소프트웨어로 이걸 해냈다고요. 저는 이게 테슬라의 진짜 강점이라고 생각해요. 특별히 손본 차량이 아니라 여러분도 구매할 수 있는 바로 그 차로 가능했다는 거죠. 이건 기술이 진짜 완성 단계에 들어섰다는 증거예요. 잠깐, 저 여기서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이런 최신 테슬라 소식이나 로보택시 관련 정보 그리고 미국 주식시장 동향을 실시간으로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 계시죠? 저희 텔레그램 커뮤니티에서는 매일 이런 핵심 정보들을 빠르게 공유하고 있어요. 투자 판단에 필요한 자료들을 서로 나누는 공간이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영상 설명란에 있는 링크 확인해주세요. 자, 그럼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 볼게요. 여러분 그런데 이 FSD가 드디어 한국에도 들어왔다는 거 아시죠? 2025년 11월 23일부터 감독형 FSD가 국내에 정식 배포되기 시작했어요. 미국, 캐나다, 중국 등에 이어 7번째 국가가 된 거예요. 근데 아직 모든 테슬라 차량에서 쓸 수 있는 건 아니에요. 현재는 4세대 하드웨어가 탑재된 모델 S와 모델 X만 해당돼요. 우리나라에서 많이 팔린 모델 3이나 모델 Y는 대부분 중국 상하이 공장에서 생산됐기 때문에 아직 지원이 안 됩니다. 좀 아쉽죠? FSD 옵션 가격이 국내에서 904만 3천 원 정도예요. 이게 비싸다고 느끼실 수도 있어요. 아이폰 프로 맥스 2대 값이거든요. 근데 생각해보세요. 매일 출퇴근할 때 운전 스트레스에서 해방되는 거예요. 알바 1시간에 10,000원 받는다고 치면 출퇴근 왕복 2시간씩 1년이면 400시간 넘게 절약되는 거죠. 실제로 한국에서 FSD 체험한 분들 반응이 어때요? 저 유튜버 모트라이님은 운행이 정말 부드러워서 머리가 앞뒤로도 좌우로도 거의 안 흔들린다고 하셨어요. 물론 아직 완벽하진 않아요. 가끔 신호등을 못 보거나 실선을 넘는 경우도 있다고 해요. 하지만 전문가들은 한국의 복잡한 도로 환경이 오히려 테슬라 AI 학습의 최적의 환경이라고 평가하고 있어요. 자, 이제 앞으로를 바라볼게요. 2026년에 테슬라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 일론 머스크가 직접 예고한 것들을 정리해드릴게요. 첫 번째는 광범위한 로보택시 서비스예요. 이미 텍사스 오스틴에서 사이버캡이라고 불리는 무인 자율주행 차량이 일반 도로에서 테스트 중이에요. 2025년 12월에 운전석에 사람 없이 뒷좌석에서 촬영한 영상이 공개됐거든요. 사이버캡 실제 생산은 4월부터 본격화될 예정이에요. 두 번째는 옵티머스 3이에요. 테슬라 휴머노이드 로봇의 세 번째 버전이죠. 공장에서 일하는 로봇이 곧 출시된다는 겁니다. SF 영화에서나 보던 장면이 현실이 되는 거예요. 마치 RPG 게임에서 NPC가 알아서 퀘스트 해주는 것처럼요. 세 번째로 일론 머스크는 스페이스X의 스타쉽이 완전 재사용에 성공하기를 기대하고 있어요. 이건 테슬라랑 직접 관련은 없지만 머스크의 전체 비전에서 중요한 부분이죠. 현재 테슬라 주가는 449달러 수준이고 시가총액은 약 1.5조 달러예요. PER이 300배가 넘어서 비싸다는 평가도 있지만 로보택시와 AI 로봇 사업이 본격화되면은 완전히 다른 회사가 될 거예요. 전기차 회사가 아니라 AI 플랫폼 회사로 재평가받을 수 있다는 거죠. 전기차 얘기만 했는데 이 테슬라 세미 소식도 전해드려야겠죠? DHL이라고 다들 아시죠? 그 유명한 국제 물류 회사요. DHL이 테슬라 세미 트럭을 대량 주문하기로 했어요. 150대로 끝나는 게 아니라 더 확대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왜 DHL이 테슬라 세미에 관심을 가질까요? 파일럿 테스트 결과가 기대 이상이었대요. 3,000마일 넘는 정규 노선을 테스트했는데 테슬라 세미가 마일당 1.72kWh의 전력만 사용했어요. 75,000파운드, 그러니까 약 34톤을 싣고도 390마일을 한 번 충전으로 달린 거예요. 이게 물류회사 입장에서 왜 중요하냐면요. 결국 사업은 비용이거든요. 디젤 트럭 연료비가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장거리 트럭 기사분들 유류비만 한 달에 몇백만 원씩 나가요. 근데 전기 트럭은 그 비용이 확 줄어들죠. 게다가 테슬라 세미는 메가와트 충전 시스템으로 1.2메가와트, 그러니까 일반 슈퍼차저보다 거의 5배 빠르게 충전할 수 있어요. DHL 담당자가 이렇게 말했어요. 테슬라 세미 덕분에 이전에는 들어갈 수 없었던 사업 기회에 진출할 수 있다고요. 이건 단순히 친환경 이미지 때문이 아니에요. 실제로 돈이 되니까 하는 거예요. 비즈니스에서는 이게 가장 강력한 동기거든요. 여러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차가 뭔지 아세요?
토요타 캠리, 현대 아반떼? 아니에요. 테슬라 모델 Y예요. 그것도 3년 연속으로요. 전기차도 아니고 모든 종류의 차를 통틀어서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 생각해 보세요. 모델 Y가 가장 저렴한 차도 아니잖아요. 국내 가격으로 5천만 원이 넘거든요. 근데도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렸어요. 이건 그만큼 제품력이 좋다는 증거예요. 치킨 한 마리 가격이 아니라 중형차 가격인데도 사람들이 선택한다는 거죠. 테슬라가 최근 900만 대의 생산을 돌파했어요. 2008년 첫 로드스터 배송부터 2020년 100만 대까지 12년이 걸렸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 약 7개월마다 100만 대씩 만들고 있어요. 800만 대에서 900만 대까지는 207일밖에 안 걸렸고요. 하루에 약 4,830대를 생산하는 셈이에요. 그리고 그 차량 중 하나가 방금 완전 자율주행으로 대륙을 횡단한 거예요. 양산차가 이 정도 수준에 도달했다는 건 2026년에 로보택시 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릴 수 있다라는 강력한 신호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회의론자들 얘기를 좀 해볼게요. 테슬라를 비판하는 분들 정말 많잖아요. FSD는 사기다. 로보택시는 허풍이다. 주가가 거품이다. 이런 말들이요. 그래서 저도 무조건 테슬라 편을 드는 건 아니에요. 실제로 일론 머스크가 약속을 많이 어긴 것도 사실이고 예상보다 늦어진 것도 맞아요. 하지만 이번 대륙 횡단 성공은 그런 비판에 대한 명확한 답변이라고 생각해요. 프레드 램버트라는 유명한 테슬라 비평가가 있는데 이번 소식에 상당히 당황한 것 같더라고요. 왜냐하면은 이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니까요. 테슬라가 조작한 게 아니라 일반 고객이 직접 증명했잖아요. 그리고 올리버 카메론이라는 분이 있어요. 오디세이 머신 러닝이라는 회사의 CEO인데 자율주행 전문가예요. 이분이 최신 FSD 버전을 직접 테스트하고 이렇게 말했어요. 5년 만에 테슬라가 진짜로 FSD를 해결한 것 같다. 오늘 테스트했는데 진정으로 흠잡을 데 없었다. 저는 자율주행의 모든 디테일을 비평하는 사람인데도요. 흠잡을 데 없을 뿐 아니라 제가 아는 어떤 인간보다 더 부드럽고 안전하게 운전했다고요. 자율주행 전문가가 이런 평가를 내렸다는 건 정말 의미가 크죠. 자, 오늘 내용을 정리해 볼게요. 테슬라가 드디어 미국 대륙 횡단 완전 자율주행에 성공했습니다. 2016년에 약속한 목표가 9년 만에 이루어진 거예요. 라이다 세일즈맨이 비전 올리 시스템으로 이걸 해냈다는 아이러니도 있고요. 한국에도 FSD 감독형이 출시됐고 DHL은 테슬라 세미를 대량 도입할 계획이에요. 모델 Y는 3년 연속 세계 베스트셀러를 기록 중이고 사이버캡 생산은 4월부터 본격화됩니다. 현재 테슬라 주가 449달러가 비싸 보일 수 있어요. PR 300배면 거품 아니냐고 하실 수도 있죠. 하지만 로보택시가 본격화되면 테슬라는 더 이상 자동차 회사가 아니에요. AI 모빌리티 플랫폼 회사로 완전히 다른 가치 평가를 받게 될 겁니다. 2026년은 정말로 제가 말했잖아요의 해가 될 것 같아요. 물론 투자는 개인의 판단이고 리스크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역사가 만들어지고 있다는 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오늘 영상 어떠셨어요? 테슬라의 역사적인 순간을 함께 공유할 수 있어서 저도 정말 기뻤습니다. 이런 소식들을 더 빠르게, 더 깊이 있게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저희 텔레그램 커뮤니티에 참여해주세요. 미국장 시작 전 프리마켓 동향부터 테슬라, 엔비디아 같은 핵심 종목 분석까지 실시간으로 정보를 나누고 있어요. 혼자 투자하면 외롭잖아요. 같이 공부하고 같이 성장하는 공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링크는 영상 설명란에 있으니까 확인해 주시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새로운 영상 올라올 때마다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26년 진짜 대단한 한 해가 될 것 같아요. 로보택시 시대의 시작을 함께 지켜봐요. 속전속보TV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